안녕하십니까. 박찬근을 사랑하는 기자 심민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지난번에서는 이제 그 국가수에 나왔던 박찬근 씨의 집 얘기를 제가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 약봉지가 많은 걸 가지고 역시 나이가 있으니 혼자 사는 집에 약이 많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스타큐에서 이제 방송된 걸 보니까 네네. 제가 오볼 얘기한 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나이가 있고 해서 집에 건강 보조식품이 많았던 게 아니라 네. 팬들이 보내준 거였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그 보니까 그때 네. 당시에 이제 하하 씨가 막 방문했을 때 네네. 그 박찬근 씨 집은 정말 라이브한. 그러니까 문을 갑자기 새벽에 벨을 누르고 들어가서 그런 집이었고, 이번에 이제 그 스타큐에서 공개된 집은 네. 아무래도 방송을 출연한다고 좀 정리도 정리가 하고 좀 돼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네. 그때에 비해서 사실은 또 네네. 하하 씨가 방문했을 때 국가수 당시에 그 박찬근 씨 집은 굉장히 좀 안 돼 보였었는데 그렇진 않고, 네. 다만 좀 트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건 똑같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정말 뭐 좀 불우아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옷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편해서 네. 집에서 그 옷을 즐겨 입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 이제 스타큐 박찬근 씨 편을 보면서 TV조선이 굉장히 영리하구나 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이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컨셉이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편견 없이 뽑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큰 틀은 뭐 글로벌 네. 가수를 뽑겠다고 하는 건데, 글로벌 네. 가수면 K-팝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옛날에 했던 다른 방송과 큰 차이가 없는데 연령층이 다르거든요. TV조선이 타깃을 하는 연령층과는. 근데 네네. 글로벌 가수라고는 했지만 모든 영역을 다 하겠다. 네네. 근데 결국은 1등은 포크 가수 됐어요. 그쵸. 근데 탑10에 든 가수들이 몇 명을 봤을 때는 포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네. 여하튼 1등이 포크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마치 미스터 포크 같은 느낌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렇기도 한 게 우리나라의 어떤 트롯 열풍이 네. 아니라 네. 그냥 그 해방 전부터 해방하고 6.25 그 한국 전쟁을 겪고하면서 네. 그냥 한국 음악은 다 트롯이었죠. 네, 그렇죠. 그 변화가 이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이제 그 포크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발라드, 네, 네. 뭐 댄스 이렇게 다 변화가 됐는데, 뭔가 트롯 일변도였던 가요계에 큰 변화를 줬던 게 트롯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으로 대박이 났으면 그렇죠. 그 다음 수는 미스터 포크가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국민 가수는 그게 목적한 바 아니었으나 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엔. 네. 그러고 그 부분이 지금의 이제 TV조선을 주로 하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중장년 노년층 연령층에서는 네. 트롯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네. 포크를 좋아했던 세대까지가 다 지금 노년층이 되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의 어떤 열풍을 대변하는 데가 어디냐면, 네. 이미 포크라고 하는 것도 열풍이 제 기억에는 80년대에 이미 네. 넘어갔죠. 대세는 뭐 80년대 들어서면서 발라드, 아,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던 트롯, 그리고 뭐 댄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들어가서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장르가 되게 다 변화됐는데, 이미 포크 가수들은 네.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약간 뒤로 밀려서 90년대에는 완전히 밀렸었지만 그들만의 영역이 따로 있었어요. 포크 가수들만의 영역이 영역이요. 바로 미사리였어요. 그 미사리 라이브 카페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은 이제 미사리 인근에 네네. 살고 있어가지고 자주 네네. 그쪽으로 가는데, 네. 지금도 뭐 그 옛날 미사리 거리 있던 데가 지금은 대부분 네. 이제 음식점도 위주가 되어 있는데, 네네. 예전에 거기가 싹 다 그런 라이브 카페촌들이었었죠. 안 그래도 그쪽이 7080 세대에서 메카였다고 이런 소문이 뭐 좀 굉장히 들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거기에 그 나름 기억나는 거는, 저는 네. 거기 라이브, 물론 라이브 카페도 취재 때문에 간 적은 있지만 그 목적보다는 거기 옛날에 네. 그 수산 시장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아. 회타운이 있어요. 저는 회목으로 갔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네. 있는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송상시 씨가 하는 곳이에요. 아. 제가 뭐 거기 하나 정도 몇 군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네네. 드물었지만, 송상시 씨는 여전히 미사리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오. 제가 2004년 정도에 한번 미사리 카페에 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어떤 트롯 가수 쪽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그 트롯 가수가 그 미사리,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24시를 이렇게 추적하는 뭐 형식의 취재였었는데, 네. 그 가수가 활동하던 카페촌에 네. 송창시 씨가 출연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송창식 씨는 미사리 노래를 불렀고 음. 지금도 본인이 지금도 미사리 하면 송창식 씨 큰 안방 갈려 있는 카페가 있어요. 자리를 지키고 지금도 계시네요.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송창식 씨가 직접 하는 데가 아니라 네. 다른 분이 하는 데서 이제 월 얼마씩 받고 노래를 하시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 라이브 카페가. 노래를 부르면 보이잖아요.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노래 불러도 그 손님이 많이 오는 달이 있고 손님이 유독 안 오는 달이 있고 네. 송창식 씨는 손님이 많이 안 오면 그 월치 돈을 받으면 상당금을 그냥 업자한테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100만 원을 벌어서 라이브 카페가 돌아가요. 예. 송창식 씨한테 50만 원을 줘. 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운영비를 써. 음. 근데 자기가 보기에 운영이 안 될 만큼 손님이 안 오면 본인이 네. 가져가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송창식 씨는 딱 봐서 이번 달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싶으면 송창식 씨는 그냥 돌려준대요. 왜 그러느냐? 네. 송창식 씨가 라이브 카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포커스를 지키기 위함일까요? 아니 매일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너무 좋아서 좋아서 그 노래를 하는 건데 자기 돈 벌겠다고 그 돈을 다 가져가면 네. 카페가 문을 닫으면 노래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 저는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미스터 포크 같은 프로그램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미스터 트롯이 열풍을 일고 나니까 방송국마다 트롯 프로그램이 다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방송국에 있는 트롯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다 겹쳐요. 장윤정 뭐 소론도 뭐 왜냐면 그 트롯 레전드 가수도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국마다 다 할 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송창식 씨, 윤영주 씨 뭐 이런 이장희 씨 이런 어떤 트롯의 레전드들도 미스터 포크 이런 프로그램 생기면 심사위원으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청자들은 그런 것도 바랄 텐데라는 생각했었는데 국민 가수는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박창근이라고 하는 이제 네. 포크의 50대가 넘었지만 네. 여하튼 포크의 어떤 기운을 이어갈 네. 새로운 신예 가수가 탄생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무명을 20년 넘게 한 가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스타다큐를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굉장히 어린 친구가 출연했었는데 다른 어떤 어린 친구와의 이야기가 뭔가 그 사실은 결혼해서 애도 있을 만한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반 할애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포크 정통성을 이어가는 박창근의 길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췄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좀 이제 그 포크 가수의 계보 쪽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 방송에서는 네. 계보를 그렇게 짰어요. 송창식, 네. 김광석, 네. 박창근으로. 근데 김광석 씨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절친이었고 함께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네. 박학기 씨가 출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학기 씨를 더 좋아했었어요. 그러세요? 그때는 네. 김광석 씨는 당연히 좋아했어요. 김광석 씨를 좋아하지 않는 건 이적 행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박학기 씨 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창근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네. 박창근 씨가 워낙 그 김광석 씨의 노래를 많이 부르고 맞아요. 그 김광석 네. 씨 뮤지컬도 출연했기 때문에 네. 김광석과 많이 데뷔가 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김광석보다는 목소리가 박학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근데 박학기 씨는 워낙 미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영역에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창근 씨의 목소리는 약간 그 김광석과 네. 박학기 중간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했었는데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박학기 씨가 출연해가지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박창근 씨가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데 네네. 근데 눈길 끄는 게 이제 박창근 씨는 91학번이에요. 91학번. 딱 뭐냐면 김광석 씨랑 박학기 씨가 한참 절정의 인기를 끌고 있던 시절에 때? 학창기를 보냈어요. 박학기 씨도 그 얘기를 해요. 기타 배울 때쯤에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 네네. 네, 박정희 씨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학기 씨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보면 그 김광석하고 그 노래 부를 때 입 모양도 그렇고 좀 시선 처리도 그렇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많이 놀랐다. 혹시 따라하는 거니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었대요. 뭐 연구해서 따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다만 그 얘기는 해요. 박정근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네. 김광석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광석 씨 무대를 많이 보고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좀 따라하게 하게 되는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박학기 씨는 뭐 그런 응원의 말을 해요. 뭐 네. 내 경험에 의하면 좀 늦게 되는 게 낫다. 너무 빨리 되면 일찍 되면 뭔지 잘 모른다. 그럼 너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뭐 격려의 말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애한테 하다가 드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송창식 씨가 출연을 해요. 야. 그럼 이제 물어보죠. 방송 봤냐? 송창식 씨 방송 안 보세요. TV 안 보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송창식 씨의 대답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찾아서 봤다. 봤다. 계속 강조를 해요. 내가 핸드폰을 찾아보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한테는. 요즘엔 대부분 뭐 더 휴대폰을 찾아보는 게 쉬운데 네. 나는 쉽지 않았다. 옆에 박학식 씨 얘기를 해요. 송창식 선배가 원래는 전화도 안 써가지고 할 말 있으면 전화가 안 되니까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휴대폰 찾아보면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송창식 씨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박학식 씨한테 보니까 오랜만에 네. 좀 기분 좋은 후배가 나와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의 흐름이 김광석 씨로 넘어가는데 김광석이라는 후배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소리 내는 방법이 나랑 굉장히 비슷하다. 오. 음색이 다를 뿐이지 굉장히 비슷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박창근 씨한테도 너도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TV조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네. 프로모터 해가지고 송창식, 김광석, 박창근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계보를 만드는 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송창식이 굉장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네. 김광석 씨가 생전에 네. 송창식 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막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장 멋있다고 생각 얘기했던 게 네. 송창식 씨는 딱 무대 올라가면 한번 씩 웃잖아요. 네네. 그래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려고 많이 했다. 그래서 김광석 씨도 씩 웃었는데 네.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김광석만 보고 자란 박창근 씨도 김광석 씨를 보고 무대 올라가면 씩 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송창식 씨를 그렇죠. 먼저 송창식, 김광석. 그러다 보니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 이제 원조와 이제 요즘 뜨는 박창근 씨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야. 그러면서 딱 물어보는 게 곡 쓰냐고 물어봐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성공 요인이자 한계는 뭐냐면 네. 남의 노래를 불러요. 네, 자작곡은 거의 안 하죠. 오디션 자체에서 자작 부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이미 유명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도 워낙 좋아하는 노래를 새로운 가수가 잘 불러주니까 또 좋아하게 돼. 이게 흥행 공식인데 포크가 유행하던 시절에도 보면 네. 그때는 그렇게 신예 가수들이 따라 부를 만한 레전드 노래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런 노래는 다 트롯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크 가수들은 뭘 불렀냐면 외국 노래, 외국 노래. 번안곡 전성시대였어요. 번안곡 전성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포크 가수들이 번안곡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네. 있는 뭐 웨딩 케이크 이런 거 대표적인 번안곡이죠. 아, 뭐 조영남 씨의 딜라일라라든지 컨트리 로드 이런 것도 좀. 뭐 하는 노래들이 네. 번안곡이었는데 송창식 씨는 그 당시부터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또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악 민요나 이런 거랑 예. 뭐 콜라보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본인이 노래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네. 박창근이라는 신의 후배를 딱 보고 물어본 게 뭐냐면 너도 곡 좀 쓰니? 곡도 혼자 쓰니? 이걸 물어봐요. 쓴다고 하면서 이제 박창근 씨의 고민은 그 방송에 나오는데 곡을 엄청 막 대학 때 쓴 곡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노래를 쓰긴 하는데 대중적이지 않다. 거기서 대가 송창식 씨 가수 데뷔 67년째래요. 딱 조언이 뭐였냐면 노래가 대중적이지 않으면 노래를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래가 대중적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기 쉬운데 가수가 완벽하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같은 걸 보여주면 아주 특별하게 대중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박창근 씨한테 네. 노래를 너무 잘한다. 네네. 박학기 씨마저도 김광석 씨의 그날들 부른 영상에 대해서 네. 하는 게 뭐냐면 목은 네가 광석이보다 낫고 김광석보다 노래를 잘한다는 호평을 받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무대를 즐겨봤던 송창식 선배 한마디는 노래를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부터라도 박창근 씨가 오랜 무명 생활을 이제 던져버린 만큼 네. 대중적인 노래를 쓰고 아니면 본인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대중 노래를 받아가지고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면 대중적인 가수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송창근 씨는 그런 길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박창근 씨를 한눈에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너의 원래 음악 세계대로 대중적이지 않은 노래를 네가 직접 써서 활동하고 싶다면 노래를 더 잘 불러라. 그러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트레이닝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포크 가수는 기타를 잘 치면 네. 가창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 따라온다고요? 네. 저는 그 기타를 잘 치면 노래를 잘하게 되고 반대로 노래를 잘하게 되면 기타 실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포크 가수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노래를 잘 부를 만큼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 레벨이 되면 노래를 잘해서 기타 실력이 따라올 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 평생 노래와 기타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송창식 씨는 67년 동안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단계가 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계속 할 게 있으니까 노래가 더 앞서 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기타 연습을 하고 기타가 더 앞서가면 그에 맞춰서 같은 연습을 하고 네네.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박찬수 굉장히 지금 박창근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 마음일 거예요. 그 송창식 씨처럼 젊어서부터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67년 동안 연습하면서 노래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100살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송창식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꾸준히 굉장히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네. 좋은 노래 들려주기 바라는 그런 아, 마음을 그렇죠. 송창식이라고 하는 대선배가 알아보고 딱 그 충고를 해주는 거였죠. 아. 근데 얘기를 앉아서 지금 좀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때? 확 튀어나오지 앞으로 잘 불러야 된다. 내가 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동적인 보컬이다. 박찬호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송창 씨 노래 보면 이렇게 쫙 나오는 뭐왜 불러 이렇게 딱 시작하는 그런 역동적으로 시작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네. 후배한테 주문하면서 너도 그런 가수가 되라. 그런 부분에서 딱 정확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치 그날 방송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네. 그 막 무림의 세계에 처음 들어간 어떤 주인공이 네네. 그 막 그 홍콩 영화 보면 뭐 백발 내지는 아. 그 스님인 대가를 만나가지고 막 맞아요. 무술을 배우는 네네. 송창식도 그 얘기를 해요. 노래는 무공이다. 왜냐면 음악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무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박찬호 씨한테 오랜만에 기분 좋은 가수가 나왔다. 근데 사실은 팬들도 우리도 이제 박찬호 씨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댓글이 다 비슷해요.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가수가 나왔다. 맞아요, 많은 위로를 맞아요. 받는다. 네. 이런 부분에서 했었고 저는 그래서 야 이렇게 송창식, 김광석, 박찬호를 이어지는 계보를 잘 그렸다는데 마지막에는 한 명이 더 출연하는 거예요. 현재 회장님이라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 근데 음악 저작권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추가열 씨. 야. 추가열 씨는 어느 정도 했냐면 아까 네. 말한 미사리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리 한쪽에서 네네. 뭐 윤신혜 씨라든지 네. 송창식 이런 분들이 활동한다면 아주 미사리도 큰 카페 있어요. 막 1층, 2층 돼가지고 막 거의 뭐 그 나이트 클럽 규모의 그런 라이브 카페예요. 근데 거기는 차값이 달라지는 날이 있었어요. 달라져. 평소에 15,000원 하던 커피가 어느 요일 시간대에는 25,000원이에요. 추가열 씨가 오는 날. 추가열 씨는 추가열 씨는 뭐 거의 그 트롯계 그 네. 모든 어떤 그 문화센터 가요교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노래는 추가열 씨 노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고 그 라이브 엄청난 인기였었는데 추가열 씨도 나와가지고 네네. 추가열 씨도 이제 포크 쪽이었으니까 박찬호 씨한테 요즘에 드디어 자랑할 일이 생겼다. 그 박찬호 자랑할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 역시 뭐 굉장히 어렵던 87년에는 뭐 쌀이 없어가지고 폐물을 팔아가면서 활동하고 또 추가열 씨도 그 당시 가수들은 대부분 지방 축제 위주로 활동했으니까 젓갈 축제가 노래 불렀더니 마침부터 참으로 갔더니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라 젓갈 한 통 주고 고구마 축제를 갔더니 노래 부른 다음에 밭에 데려가가지고 원하는 만큼 고구마 캐가라 그러고 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딱 네. 정말 딱 이 얘기를 해요. 긴 무명 생활이 네. 꽃길을 더 넓혀줄 걸음이 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뭐냐면 네네. 그 이 방송에서 보면 박찬호 씨가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어떤 대중가수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음악 세계가 넓어지는 거다. 그 넓어지는 부분에서 네. 너의 무명 생활이 길었지만 그거는 이 넓어지는 꽃길에 걸음이 될 거다. 이야. 그걸 딱 하니까 그 박찬호 씨가 회장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길었던 무명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다. 왜냐면 이미 뭐 사라졌죠. 이미 뭐 인기 스타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또 하나 인기 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송창식 돌아가신 고인이 된 김광석 씨, 박학기 씨, 추가열 씨 이런 어떤 포크 가요계의 어떤 정통성과 명맥을 이어온 선배들의 어떤 응원이 한 번에 담기고 있고 네. 지금 박찬호 씨를 좋아하는 분들은 단순히 박찬호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송창식을 좋아했고 김광석을 좋아했고 박학기를 좋아했고 네. 추가에 열광했던 세대들이 박찬호를 통해 가지고 그 젊은 시절 네. 자기가 오랜 기간 좋아했던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이 박찬호라는 가수에게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찬호 씨가 잘 기대를 받아가지고 네. 저는 박찬호 씨가 대중적인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도 네. 이제 또 하나 만들어지면서 2개 출연하게 되고 하고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본인이 고민했던 것처럼 본인의 음악 세계를 지켜가길 바라고 맞아요. 송선 씨가 얘기해 준 것만큼 네. 비록 본인의 노래가 좋은 노래이지만 대중적인 노래가 아니라면 본인이 더 빼어난 가창력으로 네. 특별한 대중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길을 네. 송창식 선배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선배의 말을 들어서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박찬근 씨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이 좋아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박찬근 씨에 대한 기대가 좀 큰 게 사실 포크송이 잊혀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발라드의 시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박찬근 씨가 뭔가 포크송의 새로운 세대로 좀 출연한 느낌이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계보를 좀 이어서 좀 제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볼 있는 것 정도로 끝나지 말고 네. 트로트처럼 아, 그렇죠. 박창근이라는 가수를 네. 계기로 많은 포크송 가수들이 네, 네.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그게 그 언더에서 활동하던 포크송 가수들이 많이 좀 네. 그 대중 방송이나 대중음악기로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네. 트롯이 열풍이 분다, 음. 포크가 열풍을 분다가 아니라 그만큼 이미 케이팝은 글로벌한 히트를 쳤고 그렇죠. 이제 케이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가요계가 네. 여러 가지 장르에서 다 힘을 받으면 네, 다양성이 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팬들은 골라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